안녕하세요. 서울은 봄꽃 향연이 벌어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는 돌보다 또는 보살피다 라는 단어를 주로 다른 대상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반려동물에게도 많이 사용하죠. 어쨌든 이 단어는 나 이외의 사람, 동물, 식물 등에 주로 사용하죠.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늘상 제가 하는 말입니다만 내가 잊고 있는 단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죠. 몇 해 전에 저는 플렉스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습니다. 주로 자신을 위해 비싼 물건을 사거나 비싼 곳에서 무언가를 했을 때 사용하는 말인데 자기 자랑이나 사치적이라는 느낌을 주므로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기는 좀 꺼려지는 말이긴 하지만 자신을 위한 플렉스, 아주 좋은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서비스라는 것이잖아요. 저도 일상적인 플렉스가 하나 있는데 토요일 아침마다 온천 목욕을 하는 겁니다. 생명의 물, 정화의 물, 치유의 물에 감사하며 일주일의 피로나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리는 것이 저를 위한 플렉스입니다. 플렉스는 꼭 값이 비싸야 하는 건 아니고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 한다는 그 마음이 중요하죠. 소소한 것이라도 말이죠. 나를 잘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주변에 더 좋은 에너지를 나누기 위한 가장 책임 있는 일인데 몇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체적 보살핌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고 싫어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최상책이죠. 요즘은 환경공해가 심하여 유기농 재료라고 해도 믿기가 쉽지 않은데 가능한 깨끗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몸의 건강을 잘 돌보는 중요한 일입니다. 술, 담배, 마약 등도 주의해야 되겠죠. 사실 몸이 건강한 것은 자신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운동, 휴식, 충분한 수면 등을 통하여 몸을 잘 돌봐야겠습니다. 둘째는 정신적 돌봄입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며 매일같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창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생각으로 살기도 모자라는 시간에 걱정, 불안, 두려움, 비난, 질투, 비교, 망상 등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죠. 그런 정신적 돌봄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배운 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의 정신을 해롭게 하는 그런 일상생활 속에 있습니다. 명상, 사색, 독서, 글쓰기 등 여러 가지 정신적 보살핌에 대한 지침이 있지만 정신적 돌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 잘 다스리기입니다. 제가 생각으로부터 자유라는 영상을 최근에 올렸는데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셋째는 사회적인 보살핌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은 서로 비슷한 느낌, 취향 등의 사람끼리 어울리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케미가 맞는 사람과 어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관계가 즐겁고 자주 웃게 되는데 케미가 맞지 않으면 대화가 통하지 않고 소중한 에너지를 뺏기게 됩니다. 적절한 거리 유지가 인간관계의 평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나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넷째, 지적 돌봄입니다. 우리는 학창시절에만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따라서 학교 졸업하면 책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독서는 곧 수면제가 되기 쉽죠. 우리의 일상 경험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다양하게 살다 간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을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요즘은 과학기술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신상품에 대한 사용법도 관심 있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늙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TV 시청, 잡담 시간을 줄이고 자신을 위하여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논어의 첫 구절이 생각나는군요. 하기 시섭지 불력 열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뜻입니다. 배움의 중요성과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의 즐거움을 강조한 명언이죠. 다섯째, 영성적 보살핌입니다. 이것은 작은 것에서 발견하는 경이로움이라 표현할 만한 것입니다. 하루에 3번 하늘을 보거나 길거리 돌틈 사이 풀꽃을 보며 인사하기, 텅 빈 공간을 의식하기 등 세상이 언제나 나를 보살펴주고 있다는 감사함, 그것이 어쩌면 가장 깊은 차원의 자기 돌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의 거울을 여러 번 보잖아요. 거울 속의 자신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누구야 고맙다, 누구야 사랑한다, 누구야 내가 최고다, 누구야 너를 응원한다 등으로 자신을 응원,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을 해줍니다. 거울 속의 자신과 대화하는 것은 자신을 돌보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참고로 종교와의 차이점을 간단히 알아봅니다. 영성은 내면의 평안, 자아발견, 우주와의 연결 등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반면 종교는 특정 교리, 의례, 조직을 갖춘 집단적인 신앙 체계를 의미합니다. 영성은 종교 없이도 존재할 수 있으나 종교는 보통 영성을 내포합니다. 종교는 종교 창시자의 영적 가르침과 다르게 도그마적인 교리가 포함되므로 배타적이나 영성은 보편적이죠. 따라서 현대에는 종교 없는 영성 추구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셀프 헬프가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로고도 이렇게 만들었죠. 셀프 헬프는 세상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격언에 따른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돕거나 보살피지 않는데 그 누가 나를 도와줄까요? 가 핵심입니다.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것,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꽃피우는 것, 이것이 삶에서 첫 번째입니다. 감사합니다.